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의 출발이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 원장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전세기 출발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3시 30분쯤에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조금 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대로 미국 측의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저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뭐 완전히 추측이죠. 추측인데 네, 그렇죠. 단서는 미국 측 사정이라 그랬으니까 네네. 양측 간의 협상이 뭐 결렬됐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뭐 행정 절차가 좀 늦어진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행정이 워낙 유능하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행정 처리가 돼서 300명이라 그래도 뭐 신속하게 되는데 네네. 미국은 그렇게 빨리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명을 다 하나하나 신원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과연 그렇게 완전 사상 최대의 작전으로 최대 규모의 검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괄 처리해서 한다는 게 일괄 처리지만 각각 1인당 다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300명이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른데 다 한 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자진 출국한다. 이게 이렇게 다 합의가 안 됐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은 수감자들 자신들도 난 여기 남겠다라든지 뭐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다 돌아오는 게 좋지 않냐 그러는데 본인이 남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뭐 큰 이유는 아니더라도 지연될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도 좀 걱정은 되지만 큰 걱정하지 말고 큰 그림으로는 다 송환하기로 돼 있으니까 송환 형식도 자진 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이라고 다 된 거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자진 출국 형식이 아직 미국 당국과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글쎄 뭐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을 떠나서 서울로 다 오는 거잖아요, 한국으로.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몇 달이나 뭐 몇 년을 더 있을 생각으로 기거하고 있고 생활을 해온 분들이잖아요. 뭐 저기 저 검거된 현장에 가보면은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데 거기는 방금 돌아와서 마시려고 하는 커피도 있고 뭐 콜라 캔 따놓은 것도 있고 발이 와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집도 있고 자동차도 렌트도 하고 뭐 집도 다 빌리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저 수감됐다가 서울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온다니까 그분들 중에는 나는 더 남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그리고 있을 자기는 수도 합법적으로 체류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강제로 보내느냐. 자진 출국이지만 사실은 강제 추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 중에는 상당히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분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사정 때문인지는 뭐 추정이지만 모르겠지만 또 한미 간에도 완전히 우리가 자진 출국이라고 하지만 불법 체류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진 출국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300명을 다 불법 체류했다라고 결국 인정하는 셈이라면은 그게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추방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김용범 청와대 대통령실 그 정책실장이 얘기하신 바에 따르면 이 호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호송을 하는데 우리보다 미국이 법 집행이 훨씬 더 엄격해가지고요. 자기네들 그 평소에 하던 그 관례를 지키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분들은 미국의 이민법상 위법자라고 그들이 판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감자고 피의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갑을 채운다든지 뭐 이렇게 지난번엔 더 험한 행위도 했잖아요. 쇠사슬로 묶고 막 두 다리도 막 발에도 막 이렇게 채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상당히 좀 우리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이동 과정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 네, 거죠. 네, 네. 예. 어찌됐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사유가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죠, 뭐.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잘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전세기가 언제 출발할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 그 구금 시설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추측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 왜냐하면은 저분들을 다 풀어주면은 그 미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중에 도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시절이지만 거기에 그 출발할 때까지는 계속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니라 뭐 집에 돌려보냈으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집에 살림살이 하던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정리라도 해서 뭐 소포라도 붙이고 귀국하는 그런 해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괄적으로 다 그냥 다 사실상 추방하는 식으로 이렇게 보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냥 좀 며칠 좀 여유를 주고 며칠 내에 떠나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지금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현지에 나가 있고 미 국무장관과의 회동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 좀 전세기 지연이나 귀환 협상 문제 좀 풀릴 여지가 있을까요? 네, 그 요번에 루비오 장관 그 만나는 게 하루 뭐 연기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쨌든 만나셔서 잘 얘기를 하시고 일단은 이분들 그 출국하는 문제를 원활하게 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하고 또 수감된 우리 노동자들 분들의 희망이 좀 반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가 비자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전문직 비자 같은 거 보면 H1B라고 하는 비자인데요. 이 한국은 작년에 2,289명을 받았답니다. 인도는 몇 명을 받았냐면 15만 명을 받았대요. 예. 아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60배인가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총 인원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20몇만 중에서 인도가 15만을 다 혼자 다 독차지해 버렸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취업 비자 중에서 투자자 직원 비자도 한국이 일본의 2.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네네. 일본이 더 많이 받고 일반 주재원 비자도 에런 비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도가 우리의 약 30배 이상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 쿼터가 너무 작게 받는 거죠. 그래서 2012년부터 뭐 한국인 동반자를 위한 무슨 법안 이런 거 만들어서 15,000명 비자를 이렇게 우리의 쿼터를 받는 법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네네. 10년째 지금 안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이거는 미국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하는 거니까 의회 로비력이 좋아야 되는 거지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그 과거에는 그 FTA 그 비자 쿼터가 있어가지고 네. FTA 하는 나라들은 많은 쿼터를 주고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도 6,000명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받기 직전에 멕시코까지 주고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거는 우리 그 외교부의 잘못이 아니라 미국이 이제 그런 그 관례를 바꾼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도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현지에서 그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미국인 고용하고 하는 그린필드 투자 방식인데 이거는 가장 우리가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보다. 그런데 이렇게 비자를 조금만 주면은 거기에 많은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가가지고 장비를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가동이 되더라도 미국인들을 고용하면 그 사람들 전혀 능력이 없으니까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미국에게도 그게 이익일 텐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비자를 적게 두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지금 조금 오늘 아까 뉴스 나온 것처럼 조금 이제 다시 재고한다고는 하지만 이건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미국한테도 손해고 트럼프 행정부도 외국에서 많은 재원을 유치해다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인들 고용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공장 세우는데 이걸 방해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정하는 거라면 네. 오늘 이제 조현 장관과 르비오 장관이 만나서는 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당장에는 지금 이 공장을 빨리 금년 말까지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가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대통령의 뭐 특별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를테면 저분들 추방하는 것도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내리면 추방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분 중에는 사실 300명 중에는 많은 인원이 합법적으로 계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다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보낸다는 게 너무 사람이 그렇게 인권을 중시한다고 하고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 저는 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런 게 그 내막을 볼 것 같으면 투자를 유치하는 건 상무부가 하고 그다음에 저런 이민 단속 이런 거는 국토안보부가 국토안보부죠. 9.11 그쵸. 테러 때 생긴 네네. 거예요. 그 9.11 테러가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투자를 위해서 그 미국인들의 장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장을 세우고 장비를 설치하고 또 수리하고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있는 거 하고 네. 불법으로 국경을 미립국해가지고서는 불법으로 취업해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냐 그게 제일 아쉬운 거죠. 이게 사실 미국을 도와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불법으로 미국의 범죄자 취급하는 것듯이 지난번에 뭐 쇠고랑 채우고 그런 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미국이 정말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저는 미국의 세계적인 이미지에도 상당히 안 좋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네. 전 세계 최종 탑승 인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금된 이들 가운데에는 잔류를 희망하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류 적법성을 두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걸까요? 이를테면 비원 비자라는 게 있는데요. 비원 비자는 노동자들이 장비나 기계를 설치하고 수리하고 또 그 교육도 하는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는 현지 법인에서 월급을 받으면 안 돼요. 서울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건설 작업은 수행을 못 한답니다. 건설. 근데 이제 그게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한데 그 중에는 뭐 장비도 뭐 설치하고 하다가 뭐 공사하는데 좀 인원이 부족하니까 잠시 가서 일했는데 이게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구금하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비원 비자 같은 것을 좀 더 이제 그 기능을 좀 넓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다툴 수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네. 합법적인 일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이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와 또 상무부가 공동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네. 백악관에서 밝힌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비자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미국 측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또 국토안보부 무슨 뭐 짜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민 단속 짜르죠. 예. 이분은 앞으로도 이런 수색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이 미국 내 다른 지역에 한국도 공장 건설하는 데 있는데 거기도 인력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뭐 이런 뉴스도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상무부하고 국토안보부가 서로 트럼프한테 충성 경쟁을 하는 그런 셈이에요. 트럼프 한쪽으로는 투자 유치하라고 상무부를 막 다그치고 한쪽은 불법 이민 단속하라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불법 이민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더 가 있으면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이롭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법 이민자로 하는 그런 행태를 하니까 어느 부서가 더 이제 힘을 갖느냐인데 지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문제는 인식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저 공장 건설이 늦어지고 그러면 배터리 공장이나 전기차 만들고 그렇게 미국에 상당히 필요한 건데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이런 것도 미국이 우리가 비메모리는 대만의 TSMC가 세계 60%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50%래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지금 미국이 관세까지 매기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하고 자꾸 그러면 결국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항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우리가 꼭 수입해야 되는데 왜 자꾸 대통령은 왜 우리의 이익을 방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의식을 가진 게 사실은 우리 기업들도 미국인들을 고용해서 미국인들 노동자를 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죠. ABC부터 가르쳐가지고서는 저 숙련된 노동자 만들면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에서 오라 그래서 하는 건데 당장에 갈래니까 그 취업 비자 또 안 주고 또 그 쿼터를 정해가지고 쿼터는 또 아주 또 조금만 주고 네. 그 상원 인도 같은 나라는 뭐 저 15만 명이나 주고 정말 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뭔가는 이제 인지를 했을 거예요. 네. 조금은 개선이 될 텐데 그걸 어느 정도 속도로 하느냐. 또 그리고 당장에 지금 시급한데 대통령이 행정명령 같은 걸 내 가지고 이런 단기적으로는 빨리 단기적으로는 체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좀 빨리 우리가 미국 당국으로부터 좀 얻어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국 동반자법 이거 10년 동안이나 우리가 추진했던 이 법 같은 걸 빨리 통과를 시켜서 15,000명은 우리가 비자 TO를 받는 쿼터를 받는 전문직 받는 그런 걸 하면 훨씬 좀 수월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전문 인력 비자 확대를 요구해봤는데 성과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비자 정책에 좀 어떤 실질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미국도 뭐 자기들 이익인데 결국은 우리도 너무 그냥 미국한테 고분고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신들이 바라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비자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주 공정한 당신들의 입장 아니냐라는 거를 잘 설명을 해서 너무 그리고 압박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네. 못하는데 어떻게 이롭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 당국이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서 설득도 하고 또 의회에 대한 로비도 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미국의 그 어떤 그 로비를 하는데 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이런 데가 주정부에서는 지금 조지아주 같은 데서 난리가 났어요. 조지아주 같은 데는 거기 엄청나게 그 동네가 이 부동산 붐도 일어나고 아파트 건설도 많이 되고 식당도 잘 되고 상점도 잘 되고 그래서 막 그 도시가 막 굉장히 아주 흥했는데 지금 아주 썰렁한 유령의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아 주의 입장에서는 이건 청천벽력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또 내막에는 또 어떤 것들이 사실은 숨어 있었냐면은 내년에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공화당 의원 중에 마가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룹에 있는 속하는 의원이 이거를 신고를 하고 그 자기가 당당하게 자기가 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한국인 기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바이든이 유치를 했는데 굉장히 자랑은 많이 하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용은 미국인들은 별로 안 하고 한국인들 데려다 쓰고 있다. 네. 사실은 엉터리죠. 공장을 만들 때까지는 한국인이 있어야죠. 미국인들이 자기네 능력이 없는데 공장을 만들어야 미국인을 교육도 시키고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당장에 내년에 선거에 승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대대적으로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선거 자금이 모이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략하고도 연계가 돼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요 문제의 선처를 한국 정부는 바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고 거기다가 지금 하나가 또 걸린 게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 때 논의가 됐었던 한국인 투자 3,500억 달러가 있습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이미 서명을 해가지고 5,500억 달러에서 미 상무부가 투자처를 선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60일인가 이내에 반드시 대금을 입금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이 나면 50대 50으로 미국하고 일본이 나누고 거기서 투자금을 만약에 빼가면 90%의 이득을 미국이 가지게 돼 있어요. 와, 이건 상당히 어거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의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도 사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도는 안 됐지만 그게 지금 숨어 있는 그림입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했는데 왜 공동선언문 하나 안 나왔냐? 안 나온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어거지로
3,5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니까 45조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거를 예. 투자하는 것을 미국이 마음대로 하고 이익도 자기네가 대부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걸 서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선언문 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공동선언문을 왜 어떻게 내겠습니까? 일본처럼 우리가 호갱이라 그러나요? 그런 역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것도 그런 거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3,500억 달러 투자 서명하는 것을 압박하고 이렇게 한 동시에 이렇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해서 우리 정부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닌가. 그게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동맹국인데. 앞서 이제 일명 이제 국경 차르라고 불리는 톰 호먼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의 발언을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현대차 LG 공장 같은 단속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재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세요. 불안하죠. 네네. 여기서 또 지금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원 비자 같은 걸 만약에 장기 체류 비자 뭐 이런 거 취업 비자를 받았으면 당연히 가시겠죠. 근데 이제 비원 비자나 에이스타 비자라 그래서 무비자 전자여행 비자 예,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 여행 갈 때 갈 이렇게 때도, 인터넷 네. 들어가서 이렇게 뭐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건데 그거는 최대 90일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자를 받으신 분은 안 갈 테고 미국에 계신 분들도 불안하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설사 미국 당국이 이렇게 상당히 우리한테 아쉬운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가혹한 조치를 하지만 법은 법이라는 거죠. 법은 어쨌든 법이니까 미국인들은 법을 굉장히 잘 준수해요. 예를 들어서 장관 임명자가 굉장히 그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에서 이거 하나만 걸리면 그냥 바로 사임해요. 왜 뭐냐? 미국인 그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 불법 이민 온 사람을 가정부나 파출부로 고용을 해요. 그런 건 파출부니까 정식 고용도 아니거든요. 집에서 잠시 썼는데 그 사람이 불법 이민자였다. 그게 드러나면은 장관 지명자인데 그만둡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법에 대해서는 관념이 철두철미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마 우리가 투자하고 결국 미국 자기네들 이익인데 이거 우리 단속할까? 이러다 지금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으로 있으려고는 우리는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혼 비자로 이렇게 그 취업을 하셔가 뭐 계시다든지 그런 분들은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죠. 들어와서 다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셔야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당시부터 외교부에 오래 근무하신 미국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국에 한국인이 이게 정상적인 아닌 방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큰일 났다고. 근데 지금 이 300명 구금은 이거는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리 미국에 유리하고 미국에 필요한 일을 하시더라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계시지 않다면은 돌아오시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조현 장관과 미 국무장관의 회담 결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홍현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